지금 복습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내가 기억해가지고 반드시 내가 문장에서 볼 때마다 써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형식을 총정리를 하는데 형식이라는 거는 사실상 내가 문장을 읽고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우리가 내신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중에 내가 모의고사 또는 수능을 봤을 때도 이 형식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 긴 문장이 해석이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긴 문장이 해석이 안 되면 나는 내신 때 당연히 고난이도 문제를 풀기 어려울 거고, 지금 수능 또는 모의고사의 트렌드 자체도 단어 자체의 난이도도 물론 어렵지만 단어 자체의 난이도를 더 올리기보다는 문장 자체의 난이도를 훨씬 더 올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이미 우리나라에서 치는 이 수능이라는 시험이 단어 난이도가 꽤 높아요. 평소에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포인트가 이겁니다. 쉬운 단어가 나와도 해석이 안 돼요. 왜? 문장이 너무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구조 분석을 해가지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거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지금 형식 정리하는 것들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1형식부터 이 5형식까지 빠르게 정리할 거고, 요거는 내가 백지에다가 적을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자, 그럼 우리가 첫 번째 1형식인데, 자, 여기다가 이제 메인 제목을 적고 타이틀. 자, 1형식. 여기 거의 한 장 안에 다 정리를 할 거예요. 자, 1형식은요, 우리가 일단 어떻게 생겼었냐. 이렇게 생겼죠. 일단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동사가 나옵니다. 얘가 이제 1형식입니다. 알겠죠? 자, 1형식에서 배웠던 개념은 뭐였냐면, 자, 그럼 1형식은요, 주어랑 동사밖에 없으니까, 여기 밑에다가 적어줄게, 친절하게. 처음이니까, 1형식, 그 다음에, 얘 주어 동사입니다. 자동사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기서는 이제 어떤 포인트만 기억을 잘했으면 됐냐면, 자, 1형식은 짧다. 자, 요거 이제 질문입니다. 1형식은 짧다. 선생님이 늘 수업할 때마다 이제 고정적으로 써먹는 질문인데, 짧다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yes라고 대답하면 망해요. 그래서 자, 얘는요, 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짧을 수도 있다. 요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짧을 수도 있다. 알겠죠? 자, 1형식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냐면, 여기 사이에 우리 부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얘가 부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얘도 부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얘도 뭐가 들어갈 수 있어요? 부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1형식 문장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다. 요렇게 이제 주어 동사로만 이루어진 게 1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하나 적어주면은 it 자, 요렇게 적혀 있어요. It increases quickly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얘를 문장 구조 분석을 한번 해보자 라고 했을 때 처음에 나오는 얘가요, 주어고요. 얘가 지금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로 증가하다 라는 거고, 뒤에 나오는 quickly 얘는요 그냥 부사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몇 형식이냐 물어봤을 때 1형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우리가 완벽하게 복습이 된 거고, 주요 1형식 동사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간단한 거 몇 개만 적어주면은, 자, 우리가 exist라고 하는 단어 있죠. exist. 그 다음에 우리 happen, 일어나다. 그 다음에 appear, 뭐뭐인 것 같다. 나타나다입니다. 나타나다. 자, 우리가 이 세 가지 동사들은 반드시 지금 요렇게 밑줄 그어 넣고요. 암기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대표적인 뭐냐면 자동사예요. 얘도 자동사고요. 얘도 자동사고 얘도 자동사입니다. exist 하면 존재하다고,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appear 나타나다인데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는 애들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요것들은 암기해서 내가 1형식일 때는 이런 동사들이 있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면 된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자, 1형식 바로 끝났습니다. 이제 바로 몇 형식으로 넘어갈 거냐면 2형식이에요. 자, 2형식. 자, 2형식은 생긴 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2형식 어떻게 생겼냐면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보어가 나와요. 자, 주어, 그 다음에 자동사, 그 다음에 이제 보어, 요런 형식으로 나오는데, 자,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품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얘는 다른 게 아니라 보어 자리에 어떤 품사가 들어가냐, 이게 학교 시험 문제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수능 어법 포인트 중에서도
매년 거의 나오려고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보호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 자, 첫 번째가요, 명사가 들어갑니다. 명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형용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부사를 집어넣으면 안 된답니다. 알겠죠? 보통 이제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걸로 나오냐면 보호 자리에 부사를 넣어놓고 약간 형용사랑 헷갈리게끔 만들어요. 알겠지?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시험 문제 포인트로 요렇게 나오거든요. 형용사 vs 부사. 둘 중에 뭐가 들어갈 것이냐? 여전히 내신 그 다음에 수능 출제 포인트다 라고 기억을 해놓고, 자, 여기서 보호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는 주격 보호랑 목적격 보호 두 개로 나뉘어. 주격 보호는 주어를 꾸며주는 애고, 말 그대로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를 꾸며주는 애다, 요렇게 기억을 하면 되는데,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요, 얘랑요 우리가 요렇게 같은 거다라고 해서 묶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주격 보호라는 게, 보호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 보충해주는 말이에요. 그냥 보충해주는 말. 자, 그래서 이 주어를 꾸며주는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선생님이 이제 암기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했었냐면, 자, 요 자리에 우리 들어가는 게 명사입니다. 무조건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거는. 자, 주어를 꾸며주려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형용사가 꾸밀 수 있어요. 유일하게 영어에서 유일하게 주어, 그러니까 명사를 꾸밀 수 있는 품사는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 선생님, 이 형용사입니다. 이건 바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팔품사 복습이 돼 있으면. 자, 그리고 이 명사랑 같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 명사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부사는 안 된다, 요거 출제 포인트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예문 하나로 거의 끝내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우리 반에 갔는데 어떤 여학생이 있어요. 여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가요, 일단은 학생이겠죠? 맞지? 학생입니다. 동시에 이 친구가요, 되게 어떤 친구냐면 똑똑한 친구예요. 동시에 이 친구가 굉장히 뭐한 친구냐면 빠른 친구예요. 빠른 친구. 뭐 달리기가 빠르든지 뭐든지 다 빨라요. 그냥 한국인입니다. 자, she is student, smart, quickly 나와 있는데 잘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주어 자리고요. 얘가 지금 자동사고요. 얘가 보어입니다. 비동사는 해석 어떻게 하면 되냐? 이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상태 동사다라고 했습니다. 비동사가. 자, 그럼 스튜던트 보세요. 자, 우리가 보호 자리에 지금 명사가 들어와 있죠. 맞지? 자, 요거는 그럼 이제 요 she랑 스튜던트랑 같은 거다. 선생님, 그럼 이거 맞는 문장입니까? 네, 맞는 문장 맞습니다. 아무 이상 없죠? 우리 평소에도 많이 쓰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she is smart입니다. she is smart. 자, 요거는 맞는 문장일까 아닌 문장일까? 딱 똑똑한이죠. 자, 얘는 형용사입니다. 똑똑한. 얘도요, 뭐예요? 맞는 문장 맞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quickly인데, 자, quickly, 빠르게. 야, 얘는요, 지금 해석했을 때 빠르게라고 해석이 돼요. 자, 얘는 이제, 근데 품사가 뭐냐면요, 아마 이제 눈치를, 내가, 공부를 좀 더 복습을 많이 한 친구들은 눈치를 챘을 건데, 자, 얘는 품사가 뭐다? 부사입니다. 자, 그래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자, 그래서 quickly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뭘로 바꿔줘야 되냐면, 이 quick이라는 단어로 반드시 바꿔서 써야 된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1, 2 형식 정리를 해봤는데 아주 쉬워요. 아주 쉬운데 어떤 것들만 해주면 되냐면,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선생님이 지금 적고 있는 이 지금 백지에다가 적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반드시 똑같이 적을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나중에 문장에서 보여요.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어떤 것들이 또 있었냐면, 우리 이 형식은요, 특별한 동사들이 좀 있었어요. 알겠죠? 특별한 동사들. 자, 첫 번째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되다라고 해석되는 동사들이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요, 우리가 뭐뭐인 것 같다라고 해석되는 동사들이 있었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 무엇임이 우리가 판명되다, 드러나다, 라고 해석되는 동사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우리 오감 동사가 있었고요. 오감 동사. 전부 다 이제 본 커리큘럼에서 전부 다 했었던 겁니다. 다섯 번째, 인채로 있다 동사들입니다. 알겠죠? 인채로 있다 동사들. 자, 되다 동사를 전부 다 내가 머릿속에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을 정도가 다 돼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본 커리큘럼 들은 친구들은 전부 다 다시 한번 요 페이지를 펴가지고, 되다 동사, 인 것 같다, 드러나다, 오감 동사, 인채로 있다, 전부 다 뭔지 다 봐줘야 되고,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요 포인트들만 잡을 건데, 자, 되다 동사 중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go가 있고요. 그 다음에 get이 있습니다.
알겠죠? go get. 그 다음에 우리 grow도 있습니다. grow. 요렇게 정리만 할게요. 우리가 더 많은데. 자, 얘들이 전부 다 이 형식일 때 뜻이 뭘로 해석이 되냐면 다 되다라고 해석이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요거 조심하라고 했죠?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I got 그 다음에 sick입니다. I got sick 이라고 했을 때 보통 get이라고 하면 얻다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이 형식에서는 얻다가 아니죠. 잘 보세요. 자, 지금 구조 분석해보면 얘가 주어고요. 얘가 자동사고 얘가 보어 아닙니까? 그쵸?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얘를 얻다라고 해석하면 이상해져요. 그래서 자, 어떻게 되다? 나는 아프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놓고, 야, 밑에 있는 거는 쭉 적기만 적겠습니다. 뭐뭐인 것 같다는 뭐 있었냐면 우리 대표적인 게 seem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뭐심이 드러나다, 임명되다 뭐가 있었냐면 우리 prove가 있었습니다. 원래 더 있죠? 우리 본 커리큘럼에선 더 정리되어 있는 거 전부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다음 주 테스트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감동사는 하나만 적어볼게요. 우리가 look 있죠? look. 자, 얘는 조심하라고 했죠? 자, 왜 조심하라고 했냐면 it looks 그 다음에 nice라고 해볼게요. it looks nice. 자, look 하면은 뜻이요 원래 요렇게 나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뭡니까? 보다예요. 자, 요렇게 해석하는 순간 이 형식은 망했다, 해석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그쵸? 자, 그래서 대부분 친구들이 요렇게만 해석을 하는데, 자, 이 형식일 때는 뜻이 뭡니까? 무엇처럼 보이다라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해석이 완벽하게 되는 거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늘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모든 자동사와 모든 타동사를 구별하려고 하면 영어를 못하죠. 왜? 원어민들도 실제로 그걸 암기해서 쓰진 않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이 암기하라고 했었던 요 파트들이요, 여러분들 정말 시험에 나오는 파트들만 선생님이 미리 다 체험해보고 여러 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수능에서 나왔던 거,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거, 이거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 문법 교재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만 암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1번부터 5번까지 본 커리큘럼에서 정리했었던 단어들이 있죠?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자, 그럼 요게 이제 주어고요, 얘가 자동사고요, 얘가 보어 맞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뭐 인체로 있다, 요거는 하나만 정리하겠습니다. 요것도 remain, 실제로는 더 많죠? keep 정도만 정리하겠습니다. remain, keep 요렇게. 자, 그래도 얘들도요 딱 봤을 때 뭐뭐 인체로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 형식을 요렇게 해서 끝났고요. 바로 이제 3형식으로 넘어갈 겁니다. 지금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끝까지. 별로 길지 않으니까. 3형식입니다. 자, 3형식은 일단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 얘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얘는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얘는 주어고요, 타동사고, 그 다음에 목적어입니다. 드디어 뭐가 등장을 한 거냐면 타동사라는 게 등장을 한 거예요. 굉장히 영어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근데 사실 선생님 3형식은요 본 수업에서도 별로 안 했잖아요. 네, 별로 할 게 없습니다. 왜?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잘 사용하는 게 3형식이고 형식을 알아보기 가장 쉬운 게 바로 이 3형식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3형식 보세요. 자, 왜 알아보기 쉽냐면 우리 목적어라고 하는 거는요 요렇게 해석이 돼요. 일일이 붙으면 목적어다. 그럼 예문 한번 적어볼게요. 예문 한번 적어보면 I eat, 그냥 선생님이 늘 좋아하는 우리 이제 이 뭡니까? 이 햄버거.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이 햄버거. 자, 나는요 먹다 무엇을요? 햄버거를 먹는다. 자, 그럼 을을로 끝나는 거는 전부 다 영어에서 우리 목적어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이제 전체 다 묶어가지고 주어 타동사 목적어구나, 그럼 이제 이거 3형식이구나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너무 쉽죠? 이 형식은 좀 많이 했지만. 자, 그래서 해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다시 밑에 내려갈게요. 미안합니다. 요렇게 합니다. 주어는 그 다음에 요 규칙대로 하는 거예요. 타동사 하다 뭐를 목적어를 이라고 해석해주면 전부 다 끝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하나 더 예문을 적어 보겠습니다. I wear, 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I wear 이렇게 할게요. 자, glasses라고 하겠습니다. I wear glasses 하면은, 자, glasses 하면은 이거 안경입니다. 안경. 그럼 나는요 입었다 또는 썼다죠. 뭐를? 안경을 썼다. 요렇게 해석해주면 끝난다.
알겠죠? 요렇게까지 이제 3형식 정리가 끝났고, 자, 3형식부터는 조금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어떤 중요한 사실이 있냐면, 얘가요, 자, 타동사인데, 얘부터는 이제 수동태라는 게 가능합니다. 수동태라는 거. 요거는 근데 어디 가서부터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능동수동 파트 넘어가서 할 거고, 일단은 뭐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아, 3형식 구별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지금은. 알겠죠?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몇 형식으로 넘어가냐? 4형식입니다. 거의 이제 바로바로 이제 30분 안에 다 정리하는 형식. 4형식. 자, 4형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냐? 얘는요,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일단 적어줄 건데,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타동사가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계속 타동사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간접 목적어라는 게 처음으로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알겠죠? 자, 근데 얘는요, 해석이 중요해. 일단은. 왜냐하면 내가 내신 때도 마찬가지, 수능 때도 마찬가지, 결국에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간접 목적어는요,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무엇무엇에게라고 해석이 돼요. 무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무엇무엇을이라고 해석이 돼요. 네, 이게 4형식 기본 루틴이에요. 그냥.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말로 했을 때 약간 이런 거야. 이렇게 해석되겠죠? 밑에 주어는 타동사 하다. 그 다음 뭡니까? 누구누구에게. 그 다음에 무엇무엇을. 잘 보세요. 자, 내가 이해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 밑에 글로 적혀있는 주어는 타동사한다 무엇무엇에게 무엇무엇을 요 공식을 봤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문장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문장들이 그리 많진 않아. 알겠지? 자, 그럼 요거 어떤 경우에만 그렇게 쓰냐면 여기 지금 동사에다가요, 우리가 주다라는 뜻이 있었을 때 요렇게 씁니다. 보통 이렇게 하지. 나는 만들어준다. 그에게 무엇무엇을. 맞지? 자, 나는 가르쳐준다. 그에게 무엇무엇을. 맞지? 나는 건설해준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요런 식으로밖에 못 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수여 동사라고 했습니다. 용어는 중요하지 않으나 어쨌든 간에 내가 이런 패턴들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로 우리가 뭘로 씁니까? give, 그 다음에 teach, 그 다음에 offer, 요런 동사들이 있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본 커리큘럼에서 좀 암기해줘야 되는 파트라고 정리해준 수요 동사들이 좀 있어요. 걔들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좀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 알겠죠? 자, 그럼 4형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요렇게 생겼고요. 선생님이랑 이제 하나 예문을 만들어서 해석만 해보겠습니다. He, 자, 그 다음에 gives me present 라고 해볼게요. 자, the present라고 해보겠습니다. the present. 자, present 하면 선물인데, 자, 그는요, 주다, 나에게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떤 걸 줬습니까? 선물을 줬습니다. 자, 이게 4형식인 게 빠르게 보여야 내가 해석이 가능하다. 알겠죠? 자, 그래서 4형식 힌트를 주면요, 4형식은요, 주어 동사 나오고, 여기도 명사 나오고요, 얘도 명사 나옵니다. 알겠죠? 목적어 자리 들어갈 수 있는 건 무조건 명사기 때문에 간접 목적어에도 명사, 직접 목적어에도 명사가 들어간다 까지만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파트로 넘어가서 라스트입니다. 요거 정리하는데 한 5분이면 정리 다 합니다. 요거 하고 딱 이제 끝낼 건데, 자, 우리 뭐가 남았습니까? 대망의 5형식이 남았죠. 네, 5형식도요, 원리만 이해하면 사실상 잘할 수 있는데 가장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문법 문제로 굳이 내자면, 아니면 어려운 문장을 굳이 만들자면 주로 무슨 문장으로 만드냐면 5형식 문장으로 만듭니다. 그럼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주어가 나오고요, 타동사가 나오고요, 목적어가 나오고요, 목적격 보어가 나와요. 기본 원리가 이래요. 3형식, 요까지 3형식이에요 그냥. 알겠죠?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 주어는 타동사 하다, 목적어를, 여기까지는 틀린 게 없어요. 알겠죠? 그 주로 뒤에 있는 이 목적격 보어는 어떻게 해석하면 목적격 보어라고, 또는 하다고, 또는 하게, 요런 식으로 해석을 다 해주면 끝납니다. 알겠지? 또는요, 우리가 목적어가 뭐뭐 하게, 요렇게 가로 바꿔도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도 핵심 포인트만 잡아줄게. 이거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헷갈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정리해주지 않는 내용인데, 우리가 보어라는 개념이 나오면요, 기본적으로 요게 되게 중요해요. 요거 두 개가 지금 같은 색깔의 역할을 한다.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같은 색깔의 역할을 한다. 마치 얘가 주어 같은 역할을, 얘가 동사 같은 역할을 해요.
알겠죠? 요거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가 같이 움직이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형태를 정리를 했는데 잘 보세요. 자, 여기 명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형용사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가 준동사가 들어가요. 알겠죠? 자, 준동사. 자, 준동사 종류가 총 4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ing가 있었고요. pp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있었고, 그 다음에 동사 원형까지 있었어요. 자, 이거 빠르게 정리하는 거여서 사실상 이게 처음에 딱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한번 정리했었던 친구들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다. 분명히. 맞죠?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죠. 왜? 당연히 보호 자리니까 명사가 들어가는 거 앞에 이 형식에서 했습니다. 형용사가 들어가는 거 어디서 했어요? 이 형식에서 했어요. 뭐만 추가된 거예요? 준동사 들어가는 것만 추가된 거다 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는 예문으로 빠르게 그냥 해결을 해버릴 건데 he 그 다음에 잘 보세요. call me Jacob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 기본 원리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이 지금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면 내가 오형식을 빠르게 써먹고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주어고요. 타동사고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입니다. 선생님은 지금 빠르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바로 안 될 수 있거든요. 실제 문장에서 보면. 근데 연습하면 됩니다. 이걸 구구단처럼 만들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만약에 저는 선생님처럼 못하겠습니다. 그 못하기 때문에 성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못하기 때문에 영어 해석이 빠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까? 선생님처럼 제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요 루틴으로 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대부분 상위권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거니까 잘 보세요. He call me. 자, 그는 부른다 나를.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어요. 한국인이면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단어가 되면 다 합니다. 자, 뭐라고 부르는 거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이 같은 의미를 가진 같은 색깔로 묶어줘야 되는 게 있죠.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다. 자, 요렇게 이해하면 되고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어려운 거. She lets me go to school. 자, 여기서 이제 사역동사라는 개념을 배웠는데 우리가 본 커리큘럼 배웠었던 친구들은 싹 다 복습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서 지금 간단하게 정리만 할 겁니다. 얘가 뭐냐면 사역동사입니다. 오형식에서 나오는 사역동사. 자, 우리 본 커리큘럼에서 정리했었던 게 정말 정리를 제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엄청나게 길게 합니다. 근데 최소한으로 시켜가지고 정리한 거니까 반드시 그걸 전부 다 정리해서 내 걸로 만들고. 자, 요렇게 나와요. 자,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목적격 보호. 자, 보세요. 자, 사역동사가 여기 나와 있죠. 자, 시키다. 나를 시킨 거죠. 자,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는 거 시킨 겁니까? go to school. 학교를 가게끔 만든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내가 이제 형광펜으로 묶어준 걸 잘 봐야 되겠죠. 자,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뭐하다? 우리가 사실상은 같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지?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로 나올 수 있는 게 뭐 요런 게 있어. 사역동사가 나오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 적어야 된다. 선생님 그거 다 암기해야 됩니까? 네, 다 암기해야 돼요. 원래는 암기할 게 엄청 많죠. 자, 근데 우리가 본 커리큘럼에서 정리했었던 거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보면 암기할 게 생각보다 별로 없죠? 맞지? 그리고 암기하는 방법도 선생님이 알려줬습니다. 어떻게 하면 딱딱딱 암기해서 그냥 써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원리도 이해를 다 시켜놨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형식 정리를 여기까지 해봤고, 방금 선생님이 이제 쭉 빠르게 이제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전부 다 정리를 했는데, 사실상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내가 이렇게 정리를 아무리 많이 해도요, 못 써먹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형식은 사실상 구구단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구구단 하는데 처음에는 1 곱하기 2, 3 곱하기 4, 4 곱하기 5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힘들었던 우리 시절이 있었어요. 구구단 때문에 엄마한테 혼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3 곱하기 9 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9 곱하기 8 해도 바로 나와요. 자, 그럼 그거 어떻게 해서 된 거냐면 반복하다 보니까 당연히 된 거다. 그러니까 구구단은요, 지금 3 곱하기 9 하는데 3을 9번 더하고 있는 친구를 보면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맞지? 자, 우리가 형식도 마찬가지예요. 형식도 그렇게 배워야 돼요. 이게 바로바로 생각이 안 나고 바로바로 정리가 안 되면 비정상입니다. 물론 우리가 만약에 회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냥 외국 대학을 대학 진학을 꿈꾼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내가 얘기하는 스피킹만 하는 거라면 형식을 이 정도로까지 디테일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알겠지? 근데 적어도 우리가 수능이나 내신을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는 형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걸 왜 하냐면 불필요한데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효율적인 겁니다. 오히려 그냥 내가 문장을 보고 많은 문장을 통해 가지고 형식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거의 시간이 한 5배에서 10배 정도 걸려요. 알겠지? 그래서 이 형식을 최대한 이해를 내가 해내서 구구단처럼 사용을 해야 된다. 알겠죠? 전부 다 할 수 있겠죠? 선생님이 내가 이 형식을 정확하게 쓸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